여러분, 기업들의 재고 창구를 들여다보니까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것은요, 지금과 같은 경제 고통이 한동안 간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게 한동안이 말입니다. 6개월이 아닐 수도 있다. 1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이야기할 때는 상반기는 나쁘다. 그래서 상저다. 하반기는 좋다. 그래서 하고다. 상저 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정부도 상반기는 나쁘다. 그러나 하반기는 좋다. 상저 하고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는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창구를 보니까 이게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충격적입니다. 6개월 새 삼성전자 재고 증가율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25.87%가 늘어났습니다. 25.87%가 말입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25.87%가 늘어난다면요, 다른 대기업들도 재고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이게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보세요. 각 기업들의 창고 재고를 보면 심각해요. 삼성전자는요 2021년 말입니다. 2021년 말 41조 3,84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말 현재 2022년 6월 말 2분기 말이에요. 52조 92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87%가 6개월 사이에 늘어난 거죠. 6개월 사이에. 2021년 말에서 2022년 6월까지니까 6개월 사이에 25.87%가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아마도 9월 말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어떨까요? 이게 재고 자산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SK하이닉스도 2021년 말 8조에 8조 9,166억 원이 11조 8,787억 원으로 늘어났죠. LG 디스플레이도 3조에서 4조로 현대자동차도 늘어났습니다. 11조에서 13조로 늘어났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에서 8조까지 늘어났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현대제철 다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기업들을 보면 대한민국에는 대들보 같은 기업들이에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디스플레이나 화학이나 혹은 전기차나 철강이나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들 아닙니까? 근데 대표 업종들의 재고 자산이 이렇게 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경제 한파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은행의 예상은요, 지금 성장률은 계속 낮춰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5월 26일 날은 2.4% 올해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2월 23일 날 바꿨습니다. 1.6%로.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1.1%라는 최악의 수치지만 하반기에는 2.0%라는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고 자산을 보니까 쉽지 않다.
왜냐고요? 여러분, 재고를 소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재고를 소진하는 시간이 기다리면 여러분, 재고가 소진할 때까지 생각보다가 공장이 덜 돌아갑니다. 공장이 덜 돌아가면 소득이 줄어요. 예,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재고 자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제 한파는 더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게다가 지금 정부는 이게 수출이 좀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경제활동 재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좋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 시장의 분석가들의 어떤 분석은 다릅니다. 정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2월 24일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1077.75까지 올라가 1000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10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을 수출을 많이 한다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낫다는 거, 예상보다는 낫다.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온전히 대한민국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게 또 시장의 분석이에요. 이거는 해외 시장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UN 경제사회처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아시아 국가의 영향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인데 여러분 1%포인트 하락을 하니까 당장 말입니다. 싱가포르나 베트남은 마이너스 0.4%가 떨어집니다. 1% 떨어지는 게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홍콩이나 캄보디아도 마이너스 0.3%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만이나 한국은 마이너스 0.2%고요. 필리핀이나 태국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중국의 어떤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싱가포르나 홍콩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을 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 예전만 못하다.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반기에 무조건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경제가 많이 성장할 거다 하는 것도 예상을 못합니다. 물론 조화는 질 거예요. 조화는. 골드만삭스면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 예측한 통계를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대한민국에게는 2.7%의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4.8%고요. 인도는 4.2%, 일본도 3.9%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2.7%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수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중국 경제가 1% 성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0.2%에서 0.25%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효과가 절반 정도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가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도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경제 한파가 오래 간다. L자형 침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게 시장에는요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어렵고요. 하반기도 어려워진다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예측이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거든요. 아직까지 1분기가 다 지났지는 않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 경기는 침체다.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르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미국 경제 1분기, 2분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는 침체가 아니라 기술적 침체다. 뭐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업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경제 한파라는 뜻은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이라는 지표가 나온다는 사실이 어쩌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현금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